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 물건이 있나 싶을 정도로 소비재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가스와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4인 가족 한 달 기준으로 가스요금은 4,400원, 전기요금은 2,580원을 더 내야 합니다. 같은 양의 전기와 가스를 사용했을 때 한 달 부담해야 하는 평균 금액은 81,990원에서 88,980원으로 7,0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식료품을 비롯해 생필품과 기름값까지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요즘. 전기와 도시가스 값이 오르면 강원도 소비자들은 특히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실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품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강원도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35.6% 정도입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전기료의 가중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전기료 인상 시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이 다소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들려온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에너지 취약계층은 이번 겨울은 어떻게 나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노령연금에 30만 원 들어오고요. 일한 거 27만 원 들어오고 그렇게 살아요. 오른 공공요금은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요? 예, 좀 되지요. 되기는. 더 큰 걱정은 아직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소매요금이 결정되는데 실제로 인상되는 폭은 정부의 도매요금 인상분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져 겨울나기를 준비해야 하는 요즘. 올겨울 난방비는 얼마나 더 오를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평창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2년여 만에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최근 평창군이 강원도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업 유치와 동시에 불거진 주민 반발과 지역 갈등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민선 7기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 축산 조성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평창군이 지난달 말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강원도에 보냈습니다. 사업 예정지의 경사도와 지반 등을 조사한 결과 과도한 토목 공사비 투입이 불가피해 경제성이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한우 가격 하락 등 최근 악재가 겹치면서 참여 농가들이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참여 농가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 이것들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도 사실은 대규모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라도 비극거리면 안 되는 건데 거의 다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스마트 축사는 평창읍 노런리 일원 23헥타르터에 축사 25개 동 한우 2,500마리 규모로 농가들이 모여 땅을 사고 축사를 지으면 기반 시설과 첨단 기술 등의 국도비 9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와 동시에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평창군이 농가를 대신해 군비로 부지 매입에 나서면서 특혜 시비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업 철회를 위해 항의 집회는 물론 소송전까지 벌어진 상황. 반대 측 주민들은 평창군의 사업 포기 결정을 반기는 한편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 청취를 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다 잘 될 수 있는 사업만 해야 되는데 주민들 70%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앞으로 평창군은 관련 국비는 물론 의회 승인을 받은 부지 매입비 30억 원도 반납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업 초기에 중단한 만큼 매몰 비용은 거의 없다는 것이 평창군의 계산입니다. 스마트 축산 조성 사업 유치와 동시에 조직된 농업기술센터 내 TF도 2년여 만에 해산 조치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스마트 축산이 평창에서 완전히 지워지면서 장기간 이어진 지역 갈등도 해소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일본이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데 이어 대만이나 홍콩,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그동안 반사 이익을 얻었던 강원도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입국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면서 해외여행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부터 해외여행 문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의 해외여행 그중에 거의 90%, 80%, 90%는 거의 골프여행.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해외여행 수요가 집중됐던 일본과 동남아시아가 빗장을 열고 있습니다. 일본은 개인 여행자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사실상 여행 자유 국가가 됐고 홍콩과 대만, 태국 등 동남아시아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갔으니까 좀 기회를 봐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좀 해외로 그렇게 여행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강원도와 제주도 여행이 해외여행 수요를 대체하면서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은 올해 8월까지 1억 300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빗장이 풀리며 그동안 반사 이익을 얻었던 강원의 관광 경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잉 관광,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주 강원도를 찾은 오버 투어리즘으로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가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한 겁니다. 실제 국내 여행과 관련된 물가 상승률을 보면 올해 7월까지 강원도가 5.9%, 제주도가 5.8% 오르며 1, 2위를 차지해 다른 지역을 능가했습니다. 반면 엔저 현상, 공격적 마케팅으로 과거보다 일본 여행은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국제 노선을 확대해 관광 활성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플라이 강원의 10월 베트남, 일본 등 국제 노선 확대 계획에 맞춰 국제선이 재개됨에 따라 또 강원도와 함께 여행사 대상 상품 계획이라든지 판매를 지원 중에 있고 전세 유치를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만큼이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춘천을 포함한 11개 시군에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일반 주택과 공공시설 등 강원도의 3,671곳이 대상입니다. 강원도는 관련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13,500메가와트의 전력 생산 효과가 나타나 온실가스 감축과 도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부터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보증 한도를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전세가 상승을 반영해 임차 보증금이 강원도 기준으로 5억 원 이하면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별 이용 가능 보증 한도는 임차 보증금, 연소득과 부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나흘째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선수단이 종합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강원도 선수단은 황선우 선수와 양재훈, 연희윤, 김우민 선수가 출전한 자유형 800m 계영에서 대회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따낸 것을 비롯해 금메달 32개, 은메달 40개, 동메달 54개를 획득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선수단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남자 계영 400m를 필두로 메달 사냥을 이어갑니다. 강원도의 한 유아숲 체험원에서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강원도 5개 유아숲 체험원을 점검한 결과 춘천의 한 곳에서 난간의 도료가 환경 기준을 초과해 춘천시에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남은 35개 유아숲 체험원을 조사해 시설물의 중금속, 기생충, 방부제 등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강원 학생 진단평가 신청을 마감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자정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률이 당초 목표치인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진단평가는 일제고사를 치를 수 없다는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 때문에 신청 학교에 한해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부터 치러집니다. 강원도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이 2023년도 강원도 미래인재를 선발합니다. 자연과학과 인문사회,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전국 단위 이상 경시대회에서 상위로 입상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학업 성적이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오는 17일까지 접수받고 선발되면 초등학생은 최대 300만 원, 유학생은 최대 1,000만 원까지 7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해킹을 막기 위해 정보보호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ICT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은 자체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컨설팅 기반 보안 솔루션을 기업당 1,1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자체 보안 솔루션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저예산으로 관리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27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은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1일까지 하면 됩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제왕절개 출산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국립대 병원 가운데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국립대 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제왕절개 출산 비용은 283만 7천 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30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분만 진료비는 239만 4천 원으로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춘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접종 대상자는 1, 2차 기초 접종을 마친 60세 이상을 비롯해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입니다. 누리집이나 전화 1339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한 뒤 오늘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됩니다. 18세 이상 일반 성인도 자녀 백신을 통해 당일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속초시 고용지표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속초시의 고용률은 63.2%로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증가하고 실업률은 1.4%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감소해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의 전체 고용률 63.7%보다는 0.5%포인트가 낮고
강원 전체 실업률 2.8%보다 1.4%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취업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2,000명이 증가한 4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화천군이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평가를 진행합니다. 화천군은 공중위생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역의 숙박업소와 목욕업소 등 83개 업소에서 위생 서비스를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 업소는 녹색 등급, 관리 대상 업소는 백색 등급이 주어질 예정으로 평가 결과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제군의 대표적인 향토 문화축제인 인제 합강문화제가 14일에 개막합니다. 1983년 처음 개최해 40회를 맞은 이번 합강문화제는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합강 제례를 시작으로 K-팝 콘서트,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인제군 6개 읍면대항 군민체육대회도 열립니다. 체육과 민속, 유아, 군인 등 4개 부문 21개 종목에 군민선수단 1,500여 명이 참가하고 열띤 주민응원전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꽃섬 걷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꽃섬 만남의 광장에서 시작해 꽃섬이네 동상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정신질환의 경각심을 알리는 초록 리본에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해 QR코드로 인증샷을 촬영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읍면순회 캠페인과 정신장애인이 운영하는 꿈꾸는 바리스타 커피숍 행사 등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이달부터 12월까지 전입가구를 대상으로 전입 축하 안내물품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관내에서 전입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과 평창군 캐릭터 상품, 지역 안내 책자 등으로 구성된 전입 축하 웰컴 박스 300개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입 가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를 마중물 삼아 전입 세대의 지역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부모와 떨어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임시 보호할 수 있는 일시 위탁 부모 양성에 나섭니다. 그동안 횡성에서 아동학대 상황, 한부모 가정의 수술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마땅한 보호센터와 시설 등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횡성군은 일정 자격을 갖춘 위탁 부모를 발굴하고 교육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일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살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내 특성화고 학생 충원율이 낮고 취업하는 졸업생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도내 특성화고는 입학 정원 3,289명에 학생 수 3,144명으로 96%의 충원율을 보였었지만 2019년에는 충원율이 80%까지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충원율이 79%에 불과해 전국 평균 충원율 89%보다 10%포인트 낮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